네, 마켓세븐과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점 이경준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마켓세븐에서 준비한 오늘의 이슈 헤드라인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유주가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로 실적 개선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혜 여부를 오늘 저희가 한번 따져볼 거고요. 전일 이제 SNS텍이 용인에 2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저희가 또 차장님의 얘기를 들어볼 거고요. 전일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분식 회계와 관련해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장중에 나왔는데 장 마감 후에 금융당국이 혐의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유가가 상승세를 조금 멈추기는 했더라고요. 네, 다시금 이제 100불 아래에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유기업들이 스프레드 확대로 실적 개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른 수혜 여부를 저희가 딱 숫자로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차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엑소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경우에는 EMP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자체를 이제 생산해서 파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직접적이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그대로 올라가는데 사실 한국은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지만 정유도 있고 화학도 있고 윤활유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장기화된 거죠. 유가가 전일 기준에선 장중에 한 115불 정도까지도 올랐고 지금은 다시 한 108불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높은 수준이 상당히 지난 분기 대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제 시설을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러시아가 한 50% 정도 안쪽에 좀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러시아가 경제 제재가 생겼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될 거고 각 국가의 가동률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90에서 100%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거기서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 현재 남아있는 국가들에서 모든 정제 시설을 풀로 가동하게 하더라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제 마진이 최근에 약 한 13불 정도까지도 올라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지난 1분기, 그러니까 초죠. 그러니까 1월 정도에는 약 한 9불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대략 40% 정도가 올라간 수준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죠. 재고에 대한 이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제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SO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에서는 5천억 정도 그다음에 이익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2천억 정도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8천억이나 3천억 정도인데 결국 시가총액이 SK이노베이션은 20조죠. SO일은 10조인데 그 부분에서 감안하게 되면은 SO일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정제 마진과 관련된 이익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접근하자고 한다라면 SO일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되는 종목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SO일과 SK이노베이션인데 잠시 후에 각각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볼 거고 여기에 이제 어제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MSCI EM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퇴출이 되는 게 결정이 났는데 이게 또 에너지 섹터에는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아서 왜 그런 거죠? 3월 9일로 확정이 됐고요. 물론 이제 러시아 쪽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와야 되는데 지금은 러시아 증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좀 먼저 들어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MSCI 편입될 때 먼저 사고 오히려 그날이 되면 마지막에 안 사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에너지 섹터로 봤을 때 러시아 자체가 에너지 산업이 많죠. 그래서 MSCI에서 50% 정도가 에너지 섹터가 러시아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이머징 MSCI 전체로 봤을 때는 한국이 약 한 4% 정도의 에너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한 5천억이 조금 넘는 정도의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는 철저하게 MSCI는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패시브라는 거는 시가총액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반대로 SK 이노베이션이 20조고 S-오일이 10조니까 그것만 보자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조금 더 많은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S-오일과 SK 이노베이션 선택의 부분인데 둘 다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종목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앞서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적 추정치가 다 대폭 좀 상향 조정되는 상향되죠. 분위기더라고요. 어제 이제 나온 리포트도 보니까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도 실적 추정치를 이제 다 커버해서 좀 코멘트를 하기는 했던데 S-오일은 지금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내용들이 뭐 실적 외에는 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가 한 80% 가까워요. 이익에 있어. 그다음에 윤활유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화학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윤활유도 최근에 이제 수주 공시가 있었었고 결국 이제 정유 부분에서 마진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고배당을 주는 회사가 이제 S-오일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은 윤활유나 이제 화학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정유 부분은 약 한 60% 정도 언더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제 마진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땐 S-오일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화학 부분은 나프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원재료, 화학 제품이 원재료인데 지금 나프타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빨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순수한 석유화학을 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이 화학 부분이 S-오일보다 좀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정유의 상승에 대해서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S-오일을 선택하시는 게 이제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를 같이 보셔야죠. 사실은 이게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계속 고민이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적 분할했을 때는 주주들한테 굉장히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유사학 부분도 조금 S-오일보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니켈이라든지 여러 원자재도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은 원재료 가격이 2분기에는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셀업체들 입장에서 이익을 바로 고객사한테 전가하는 게 시차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은 MSCI 이슈로 통한 그런 쪽에서 좀 가격이 빠졌을 때 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순수 정유 업체로 봤을 때는 S-오일이 그렇죠. 매력적인 거고 네네. 수급과 관련된 포인트로 포인트 봤을 때는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네네.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뭐 니켈, 구리, 알루미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고민이 또 한 번 생길 수 있는 시점인 건지. 1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게 레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판가 정가를 시키는데 보통 3개월에서 조금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2월, 3월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들은 2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과연 그만큼 판가 전이를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 쉽지가 않죠. 배터리 가격이 1,000만 원 하던 게 원재료 가격이 오른 걸 하게 되면 1,200만 원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에서도 덜 올려줄 확률이 높고 그렇게 결국은 셀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고객사, 그러니까 그 밑에 벤더들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양극재든 음극재든 주요 제품들에 대해서 그만큼 반영을 안 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2분기에는 슬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낙폭과대 반등에 따른 부분들로 2차 전지들이 오르긴 하는데 실적만 보고 논한다라고 하면 1분기 안으로만 좀 보시는 게 현재로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사태가 또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 대해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여기서 갑자기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떠오르네요. 그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렇게 한다라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제 정년에서 이런 주요 소재들을 뽑을 수 있는 폐배터리도 좋고 또 일부 이제 가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철강에 대한 가격 상승 부분, 과연 TCC 스틸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고 폐배터리는 저도 생각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SNS 텍입니다. 초지일간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제가 초지일간을 한번 붙여봤고요. 어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EUV 펠리클 양산을 위한 신규 공장을 신축한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금액이 뭐 200억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고요. 뭐 이번에 처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UV 펠리클 양산을 위한 신규 공장을 용인에 이제 신축한다라는 공시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얻을 수 있는 행간은 뭘까요? 중요한 부분들 좀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공정에서 7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정은 노광 공정이고요. 네. 노광 공정은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ASML이라는 회사가 글로벌 탑티어 회사고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장비 회사, 뭐 미국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나 램리서치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닉 다 시총으로 봤을 때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싼 회사가 됐죠. 그만큼 노광 공정이 중요한데 노광 공정에는 몇 가지 소모품이나 소재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도 들어가고 그 뚜껑 역할을 하는 펠리클이라는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NS텍은 그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을 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EUV로 공정들이 굉장히 미세 공정으로 갔을 때 이 두 가지들은 굉장히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더 부가가치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본의 호야 같은 회사들이 주로 이제 과점하고 있었었는데 동사가 이제 개발을 했고 일부분 삼성 고객사 통해서 지금 투자가 되는 걸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삼성전자한테도 자금을 받았었고 지분을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산업은행한테도 작년 10월 정도에 한 550억 정도 받아서 투자가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펠리클이죠. 네. 사실 기술적인 난이도만 보면 개인적으로는 펠리클이 더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EUV에서 펠리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펠리클을 만약 EUV용 펠리클을 개발해서 상용화까지 실 수 있다라면 아주 큰 가치가 되고요. 현재로서는 ASML이 자체 제작한 펠리클을 본인들의 장비에 납품해서 이제 탑재를 해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걸 이원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그 ASM의 일부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큰 효과냐. 물론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고객사들한테 이 EUV 펠리클을 개발 완료해 상용화해서 매출할 수 있다라면 양산 장비라면 상용화 장비라면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1조 이상 현재 가치에서 시가총액 6,500억인데요. 그거에서 1조까지가 아니라 그냥 기본 1조 이상을 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그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이미 뭐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한 네.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코멘트를 보니까 SNS텍 주가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EUV 노광 공정용 소재 국산화 그렇죠, 여부다. 국산화죠. 네. 이 얘기도 네.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의 한 2-3개 업체가 전부 네. 100%고요. 그다음에 EUV 펠리클은 현재까지 ASML 말고는 아무도 일본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펠리클을 동사가 국산화 시켰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한 2번째 업체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은 과연 양산용일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공시들을 쭉 살펴보시면 과거랑 틀린 점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개발하기 위한 장비와 투자가 같이 나왔어요. 공시들을 쭉 보시면.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시설 투자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발하기 위한 장비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초기 양산용이 가능한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단계가 레벨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과거 1년치 공시 쭉 보시면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느껴지시기 때문에 지금 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퀄이란 거는 고객사에서 테스트해요. 과연 그 테스트 결과가 바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또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바로 상용화할 수 있다라면 아주 큰 규모의 공장 투자가 필요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조금씩 더 늘려가는 과정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기술로 봤을 때는 글로벌 2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상용화되면 1조가 아니라 사실 2조, 3조 더 가도 사실은
됩니다. 다만 이제 상용화까지 가는 길은 아직은 네. 조금 더 남아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주가가 하단에 있으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SNS. 빠졌죠. 예, 예.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이익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팔리크를 이누비를 개발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냥 조라는 게 너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출이 뭐 몇 천억만 나와도 이익단도 몇 천억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진위 여부는 맞는데 과연 어느 수준이냐가 사실은 고객사에서 알려주질 않죠. 네. 우린 이걸 쓰고 있다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미 뭐 주주분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제 네네네. 공시를 보면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네네네. 계실 것 같은데 차장님이 말씀해주신 투자 포인트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켓 세븐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경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